바로 이제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집권 3주차 이제 초반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범한 지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인수위도 없이 국무회의 주재, G7 정상회담, 여야 정회동까지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김종대 의원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한 2주 전부터 모든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심지어 점수를 매겨달라, 이런 요구까지 받는데, 예. 그 언론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개강도 안 했는데 평가부터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과도한 요구사항이다. 지금은 이제 최소한 완전체를 갖춰놓고, 즉, 다시 말해서 개각이 일단 되고 정책이 세팅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 일종의 과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재명 정부가 아니란 뜻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같은 때는 뭘 해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동티나지 않게, 탈나지 않게 일단은 두루두루 그 상황을 관리하고 일단 안정시키는 게 최급선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어떤 정권 인수의 과도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눈에 띄는 것은 예. 조금 뭔가 이 정부가 특별하게 쭉쭉 나가고 있다 하는 부분은 특검 정국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집권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해도 되지만은 개각보다 특검이 먼저 임명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아주 이 정부의 어떤 특징과 성격을 보여준다. 네. 이런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좀 유보해야 할 때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이재명 정부스럽다. 예. 뭐 예측을 하나도 벗겨가지 않는다. 예. 하나는 특검 정국을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갈 거다. 뭐 대부분 예측했고, 국민의힘이 입을 떼지 못하도록 보수 개멸로 들어간다. 예. 두 번째는 뭐 자기 가진 자기 돈도 아닌데 돈을 곳간을 풀겠다. 뭐 50조 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당장에 25만 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하. 지금 당장 경제부터 정상화를 좀 시켜놓는 게 중요하지, 돈부터 주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포퓰리즘은 똑같이 좌파다스럽게 한다. 인사 저끼리 다 헤쳐먹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예. 상식 밖에 인사를 해서 국민들이 노론하고 모든 언론들이 문제가 있다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돼야 되지. 그거는 그냥 통합이 아니고 분열로 계속 가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가겠다. 예. 내가 할 테니까 언론도 따라오고 정치권도 따라오고 행정부도 따라오라. 특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장악해서 하겠다. 어마무시한 일들을 지금 20일 동안 한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재판 문제 다 연기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자기 돈 풀고 수 있는 거 다 50조 갖다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시켜놨는데 이거는 인사 자체를 망사도 아니에요. 그냥 참사를 만들었는데도 자기 길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토 가라고 그만큼 얘기하는데 이번에 중동 터지니까 발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전체 우방 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야 될, 특히 북한과 핵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발표를 지금 해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럼 그 발표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한 상황들을 외교 안보 부분이나 경제 부분, 또 사회 부분, 특히 정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독단을 20일 동안에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갖춰가지고 해도 되는데 뭐가 그래 급한지. 예. 뭔가 화면에 보면은 대통령은 맞는데 되게 급하다. 뭐 알겠습니다.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스러운 집권 3주차로 평가하시면서 특검 정국, 포퓰리즘, 저들끼리 나눠먹는 인사, 불안한 외교 이런 것들 짚어주셨습니다. 짧게 뭐 얘기 들어볼까요? 예, 예. 그걸 어떤 악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추경은 50조가 아니라 30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 돈 푸는 거는 20조 가량이고 10조는 세입에 대한 추가 경정이거든요. 그러면은 25만 원이 많으냐? 이것도 이제 두 단계 나눠서 하는 건데,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자가 14,400명인데 20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 50대가 1위, 40대가 2위, 그리고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상당 기록을 보면은 가계분 닫는다. 대출금 못 갚는다. 이게 코로나 때 그 대출금이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5만 원을 준다는 게 이분들 뭐 저기 목을 축이라고 준 게 아니라 소비 진작에 가까운 거니까 올해 이제 중국 관광객도 들어온다 그러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일단은 폐업하는 사장님들한테 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 하면서 이제 소비를 조금 할 수 있는 마중물이고요. 예. 이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이거는 OECD 국가들이 그 팬데믹 기간에는 대부분 손실 보상을 했는데 예. 우린 대출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한 결과가 2024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죽음의 시대가 닥친 것이고 여기다 의료대란까지 또 해가지고 초과 사망자가 한 4천 명, 네. 2만 명이 작년에 안 돌아가실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이런 수치는 누구도 말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면 지금의 이거는 경기 진작이라든가 어떤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응급 비용이라는 예. 거예요. 응급 구출 비용이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너무 많이 지급됐다.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 전 그렇게 좀 과다 지급된 게 있다면은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걷고 일단은 과감하게 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런데 주는 것 자체를 말을 많이 하고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87조 결손이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지. 예. 우리가 세금 많이 가지고 뭐 펑펑 써서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OECD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4%인데 우리가 17%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돈은 어떤 면에서는 재정에 적극적 역할이 있을 때 또 이 어려움을 겪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예. 뭐 30조 얘기하자면 플러스 알파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2차가 20조 더 들어가면 한 50조 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예. 이재명 정권이 거짓말 하잖아요. 좀 정확한 얘기잖아요. 세금은 안 늘리고 세금은 깎아주고 돈은 펑펑 써. 그래서 600조 비리 떴는데 1100조 만든 게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은 2000조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 그럼 누가 책임져요? 자꾸 국간에 돈 우리 여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의 자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세금도 안 올리고 그냥 돈은 주고 그러면은 나라 망하는 거죠. 그게 포퓰리즘 경제면서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거짓 정치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 저 드리겠다. 그러면 뭐도 주고 뭐도 줘야 되는데 돈은 국가는 한정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 때 뭐 다른 정권들은 돈을 쓸 줄 몰라가 안 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코로나라 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2000조 간다. 이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 국가 부채가. 근데 국가 부채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은 그 뚝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쓸 거냐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세금은 깎아준다 그러고 돈은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국가에 돈은 없고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 뭐 베네수엘라 다 그런 하죠. 돈도 없으면서 그냥 준다는 거야. 거기는 차베스, 제2의 차베스, 이재 차베스, 이재 베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예.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예. 좀 틀을 먼저 갖춰라. 예. 특검이 뭐 그렇게 특검은 자기 손안에 다 있는데 틀을 갖추고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출범을 하고 뭐 그다음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국민들 생각은 따로 있는데 경제를 어떻게 살리지? 이런 내란 정국, 이런 특검 정국, 그다음에 탄핵 정국을 어떻게 벗어나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막 몰아붙이는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저 양반도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내일 될 줄 알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네. 사실 이 한 달이 그냥 한 달이 아니라 탄핵 정국을 거친 한 달 이제 예. 정부 출범하고 한 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인수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6개월의 국정 공백을 마감 짓다 보면은 매사가 여느 정권 출범할 때하고 같아 보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상당히 제가 봐도 조금 뭐 서두르다가 좀 여러 가지 실수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6개월 동안 거의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일단 시급하고 빨리 이거를 갖다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상황 압력이 강하고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예. 일단 회복됐다는 그 자체예요. 그죠. 예. 그리고 3,000선을 뚫고 올라가다가 이제 겨우 기대 심리가 예.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마치 어떤 정상적으로 출범한 정부인 것처럼 자꾸 들이대지만은 이거는 회복의 과정의 어떤 하나의 진통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진짜 평가는 아마 개각이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국회 때 가서 네, 네. 그때 가서 한번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속아봤잖아요. 문재인 때 속아봤잖아.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오늘 채팅창에 조원진 대표님 팬들분께서 진짜 많이 오셨나 봐요. 지지자 항상 분들 많이 같은데 재밌는 댓글이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웃겨가지고 제가 꼭 한번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가할 때는 아직 뭐 시기상조일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 이런저런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